시장을 이겨라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11월 시장에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관심 가질 섹터까지 11월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반등이 좀 오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좀 신뢰를 갖기에는 아직 좀 불안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10월 뭐 온통 블랙데이로 블랙 먼데이, 블랙 서스데이 계속 블랙이라는 컬러로 만연했던 10월의 약세장, 특별히 우리 시장이 더 약했던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을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보죠. 네. 뭐 사실 올해 내내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특별히 10월이 물론 이제 급락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픔이 다가오긴 했는데 10월만 뭐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10월 초에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께서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의 금리는 좀 거리가 있다. 그만큼 이제 타이트닝, 즉 긴축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미국의 기업 실적에서 지금은 좋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에서 이제 중미 무역 갈등이나 이런 관세에 대한 이제 비용들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건 올라가지만 성장은 어쩌면 이제 거의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고밸류에이션 주식으로 조금 많이 미국이 변동성을 보였고요. 뭐 이거에 의한 변동성이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도 이제 좀 이어졌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20% 이상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무역 갈등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대출 성장 규제라든지 그 때마침 이제 하는 이제 스탠스가 주가가 빠지기 전에는 11월에 어쩌면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또 제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성장률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스탠스가 한국 시장은 좀 더 급락을 만들었었던 그런 주요 배경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과했다. 유독 한국 시장이 뭐 펀더멘탈이나 뭐 중국보다도 더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반등장에 나오는 게 뭐 추세적인 상승을 어렵겠습니다. 반등도 하락한 만큼 세게 좀 반등을 돌려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정말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두 가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팀장님들은? 지금 조금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저도 이런 장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이제 급락장이 10%씩 3번 이상 이렇게 연간으로 나왔던 적이 사실 좀 잘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의 조정이 나와봐야 한 4에서 5%의 시장의 반등이었고 더군다나 20%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 즉 IT 버블 이후에 내지는 금융 위기와 같은 우리가 뭔가 모르는 어떤 그 큰 리스크를 앞두고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뭐 2015년 유가 급락에서도 그렇고 2011년에 왜 미국의 신용등급 사태라든지 긴축 전환에서도 큰 발작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20% 내외의 급락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급락 이후에 그래도 새로운 투자 테마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보면 당장은 저희들은 금융 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좀 아프지만 20% 급락 이후에 새로운 어떤 투자 테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금융 위기로 가려면은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대율이라고 들어온 돈 대비 나간 돈이라는 비율을 보시면 75%밖에 안 돼요. 그만큼 나가 있는 돈들이 소위 말해서 이상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버퍼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물위기의 둔화는 충분히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시장을 조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테마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반등입니까? 아니면 반등 후 기간 조정? 아니면 반등 후 반락? 어느 쪽입니까? 네. 일단은 뭐 두 번째 말씀하신 반등 후 약간 기간 조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급락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센티는 뭔가를 자꾸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빠졌지? 뭐 최근에 어저께 나온 이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나 지표들 보면 좀 약간 원인이 규명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 가장 초반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왜 10월의 하락에 대한 원인 규명이 FOMC의 스탠스였나 아니면 11월 중순에 나올 중국의 지표였나라는 걸 챙겨보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V자 반등보다는 좀 반등 이후에 좀 기간 조정과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하필이면 또
그 FOMC 일주일 전에는 그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 있죠. 말을 못하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네. 야, 이 정도 하락하면 우리가 약간 스탠스를 조정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면 시장이 좀 달래지거든요. 네. 그런 기간이 없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벤트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중간 선거와 이제 FOMC가 끝난 FOMC 가 이후에 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의 변동성을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 근데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도 좀 둔화되는 데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제 웰스 이펙트가 조금 소진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좀 연준 위원들도 좀 그 매파적인 스탠스를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저기 궁금한데 시간이 좀 질문이 좀 더 드릴 게 있어서 당장 좀 궁금한 게 수급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가 적어도 그치느냐. 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 오늘도 지금 순매수이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주세요. 국내 수급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대외 변수, 특히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려면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안정을 보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보이는 자체는 모멘텀이 아니고 예. 원달러 환율이 소위 말해서 워낙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지표가 11월 중순에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이제 실물 지표가 나옵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7월부터 무역 갈등 이슈가 급박해지니까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규모의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중국의 지표가 조금 개선된다면 위안화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도 간헐적으로 매도 압력은 줄이고 매수로 조금씩은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 오르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못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환율이 조금 1원 정도 오릅니다. 근데 원화가 이 금리 차라든지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펀더멘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위안화랑 지금 같이 가니까 불안한 거고요. 예. 시간상 뭐 얼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어서요. 이제 11월을 시작하면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 또 전략, 유망하게 섹터도 보시는 게 있다면 마무리를 전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네. 예, 반등은 기간 조정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의 주가의 어떤 바닥을 만드는 거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초대형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200이라고 하잖아요. 코스피 예. 200 그 내에서도 K 뭐 50 내에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한두 달 먼저 반등이 나오고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테마로 따진다면은 초대형주 메가캡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성이나 그래도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저희는 좀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에 좀 강한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들이 반등 국면에서 이후 3개월의 수익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초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을 포트로 재편해 놔두면 이후에 어떤 수익률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올려나가는 그런 어떤 그 디딤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반등이 오게 되면 주도 섹터는 대형주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 반도체에다가 예를 들면 뭐 삼성 전기랄지 뭐 이런 IT 뭐 이런 일부 종목군도 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네, IT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적 시즌에서 이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TP 계류도가 커서 좀 TP를 하향하는 조정이긴 TP 는 하지만 목표가, 네네네. 그런데 실적은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센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실적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준다면 상당히 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11월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뭐 말씀이 시원시원하게 좀 뚫린 시장 분위기를 좀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분이 좋네요.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